일주일 단위 계획표만 썼어요. 일주일만 한번 써보자.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 과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빈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 시간들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적어놓고 그랬던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저는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들어야 될 강의들 어떤 사람 강의 어떤 강의를 강의 분수까지 확인해서 그 몇 분 들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일주일치씩만 완성하자.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고 루즈하게 살았기에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들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 일주일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일주일만큼은 한번 1등을 해보자. 네. 일주일만큼은 1등을 해보자.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계획표를 내가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왜 못했는지를 분석하고 이 강의는 내가 기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시간 들어야 되는 건데 1시간으로 잡았구나. 혹은 이 과제는 내가 PPT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 3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반으로 잡았구나. 라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 반영하고 못한 걸 넣어서 다음 일주일을 또 세워요. 그리고 이 일주일을 다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하루에 15시간만 채우자. 왜 근데 15시간이었어요? 잠을 저는 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자고 나면 나머지 1시간은 뭐 여분의 시간과 밀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는 스케줄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 못한 것도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10년을 그렇게 살아봤더니 네. 바뀌었어요? 사실은 과외 선생님 하면서 한 150만 원 정도 벌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네, 사는데도 5년 동안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한 만큼 무언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만큼 올라가면 참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기간이 오는 것 같고 그 퀀텀 점프할 때까지 시기를 얼마나 견뎌냈냐에 결국은 승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초등학교 내신 점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 바로 성적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한 만큼 나오는 건 없다. 한 만큼이 내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어느 순간 쌓였을 때 그게 남한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게 그 시간이 누구는 3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번 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안녕하세요. 랑현 라이브 사회를 맡은 옥황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너무너무 많이 떨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사회를 맡아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시그널 음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그널 음악까지 준비하기엔 제가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년 전 뉴스키는 거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은 올바른 기회를 만나면 성장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장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신뢰를, 단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30주년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 중심의 성공 기준을 다시 정의하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 글은 어제 30주년 행사를 마친 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 조지훈 사장님의 SNS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30년 전 뉴스킨 오픈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뉴스킨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은, 아니 리더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제 행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참을 느끼셨을지 저는 굉장히 가슴 벅찼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처음 이 사업을 함께 하신 많은 리더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어, 그 액션 굿뉴스에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에이스의 최고의 리더이시면서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배출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 강병훈 리더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훈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저도 처음이라서 안녕하세요. 저 강병원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려요. 네. 오늘 제목이 나의 떨림이 기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가 지금 떨립니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돼서 어제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요즘 떨림은 새로운 시장의 오픈입니다. 행동하지 않았던 제가 인도 오픈이라는 그 떨림으로 요즘 그 신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한 스토리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뉴스킨인 것 같습니다. 행동한다라면 잘하든 못하든 욕구가 있고 어떤 그 목적이 있다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한 제가 인도에 4번 다녀오면서 라인도 구축하고 앞으로 미래의 시장을 여는 준비 작업을 하나씩 착착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랑 문화가 다른 인도 시장에 의심도 많고 하는 시장에 제가 TR라인트 3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180도 한 스토리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번 그 인도라는 시장 보러 갔고요. 두 번째도 제 파트너들이 인도 시장을 진출하는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또 도움 드릴 게 뭔가 그런 차원으로 갔다가 적격을 잘 마련하면 좋은 기회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세 번째에 가서 길거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프리즘 아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유는 인도의 노벨상을 받은 라만경이 했다는 이슈가 인도에는 먹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300점 이하로 70점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 그 행사 주최하는 회장이 검사를 받게 됐는데 190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00점이 최고 점수인데 그 점수 190에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제가 다음에 들어올 때 제품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빼독이었고요. 180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인도로 가져가는데 180도, TR90T가 상당히 무겁더군요. 그거를 가져가는 김에 한 세트 더 가져갔고,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세트를 인도에 보관한 게 있어서 세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R90T를 통해서 빼독을 통해서 당신의 프리즘 아이오 숫자를 올려드리겠다 해서 그 제품을 팔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그 삼성 그 인도 공장에 다니던 파트너가 비즈니스에 결단을 하고 리더면 먼저 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비즈니스는 된다. 그 리더는 먼저 도전을 해라 해서 TR90를 했고요. 그 부인이 그 행사장에 갈바닉 대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루미스파를 사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미가 걱정이라
기미만 해결되면 이 비즈니스 하겠다. 지금 현재 인도 노이다 삼성 공장의 인사과장으로 있는 여자분인데 지금 현재 180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한국말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또 이분들이 저희 제품을 제대로 써서 비법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한국의 시스템을 인도에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11월부터 동안방에 들어오게 해서 저희 그 뷰티 문화를 배우고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눈팅만 하다가 저희 팀들의 동안방에서의 비포 애프터를 보고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가가면 달아나고 사라면 의심하고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33 헬스에 참여하게 했고요. 부인은 동안방에 들어오게 해서 동안방에 이번 달에 한 명이었던 동안방에 10명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목표를 썼습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다이렉트 세일즈가 되려면 FSSAI라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멤버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 멤버를 많이 구축해서 그 멤버들이 동안방에 들어오게 해서 저희 코리아 한국의 뷰티 문화와 비포웨터를 통해서 깨달은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일러뒀습니다. 사장님들 요즘 떨립니다. 그리고 30년의 역사를 주인공이었던 제가 앞으로 미래 30년의 역사에 기둥이 되는 계기가 새로운 출발점의 리더가 되는 그런 계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30년 기대됩니다. 굴곡이 있으면 그 기점에 성장의 어떤 증폭제가 될 수 있는 자극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앞으로 미래 30년에 모두가 성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30년 사업하신 강병원 리더님이 너무너무 떨리고 그리고 뭐랄까요? 처음에 저희가 사업할 때 제품 전달하고 사업 전달하는 것을 스폰서한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병원 사장님이 말씀해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지금 역시 스폰서님이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안 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전히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MC 원픽 시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제가 더 떨리고 있는데요. 오늘 MC 원픽은, 잘 보이시나요? 어저께 다들 프리즈마이어 구매하셨죠? 그 1000세트 모두 다 완판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다들 프리즘 아이오를 손에 쥐게 되실 텐데 이 프리즘 아이오를 내가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항상성 노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프리즘 아이오 점수가 바로 항상성 노화라는 이 점수인데 앞으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책에 있는 것처럼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아픈 것 같은데 뭔가 더, 이렇게 더한 질병을 요구하는, 더한 과정이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알려주는 건강 전도사, 저희는 그런 건강 전도사잖아요.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의사 선생님도 질병을 고쳐주지만 그 전에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 책을 쓰신 거래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신 거죠. 오래도록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려면 항상성이 잘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항상성 우리 파마넥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성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혈압,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면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혈압이 정상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성이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그 프리즈마이어를 받아서 15초 동안 어저께 정원영 프로님이 말씀하셨죠? 어, 15초 스캐너를 하고요. 영양소 스캐너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 신호등을 하는데 이 점수는 오로지 이 디바이스에서만 체크가 가능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하는데 이 7가지 종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균형 잡힌 영양과 식습관. 두 번째, 운동과 신체 활동. 세 번째, 수면과 생활 리듬.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여섯 번째, 체지방과 혈당. 일곱 번째, 장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어? 내가 이게 15초 동안 됐더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 걱정해야 되는 단계죠. 그러면 빠르게 점프해야 되는 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절 능력,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 내 항상성이 지금 뭔가 조절을 못하고 있고 방어를 못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3개월 회복 프로그램으로 기본 영양 제품과 솔루션 제품으로 한번 우리가 점프업 해 보도록 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이거는 정말 괜찮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자 하는 건데 3개월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본 영양 제품, 솔루션 제품. 저희 집에 한번 그 파킨슨氏병을 앓고 있는 분을 초대해가지고 프리즈마이어를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10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G3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파킨슨氏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있고. 그런데 마침 그분이 드시고 계셨던 영양제와 같은 리퀴드 타입의 G3가 그분한테 딱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체인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G3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점이 나왔다고 해서 이분한테는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 영양 제품과 그분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솔루션 제품을 함께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MC 원픽? 나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많이 떨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BGM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자, MC 원픽 했고요.
이거예요. 보이나요?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시종일관 권리소득 생각하기. 사장님들은 권리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제가 저만 혼자 떠들어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 이제 메인 게스트를 초대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시종일관 권리소득만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시종일관 권리소득 생각하기로 잡았거든요. 자,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모실 텐데 이분은 에이스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에이스 미팅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영숙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김영숙 에이스에서, 사장님이 나오시니까 저는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영숙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강병훈, 이한숙 스폰서님이십니다. 사장님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혹시나 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스토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휴대폰 매장이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휴대폰 매장의 유통 흐름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종과 기타 자영업종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을 때쯤 저희 매장에 오시던 보험 설계사분을 통해서 뉴스킨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반복적인 초대에 의해서 선능으로 초대가 되는 날 권리소득이 이해가 된 거예요. 재구매를 통한 권리소득이 이해가 되면서 첫날 첫 방문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나오는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자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시간의 자유가 지금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사업할 때는 시간의 자유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의 사업을 자유가 하고 하나도 없죠, 지금은.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역할, 장점, 그중에서도 네트워크에서 훈련된 조직이 무엇인지.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드렸어요. 잘못 드렸어요. 저기, 어, 아, 사장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열정적이었고 왜 그랬었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열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열정이지만 네. 흔히들 얘기하는 말 중에 극성스럽다는 말들을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러고 극성스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극성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게 이곳에 오니까 열정적이라는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열정이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고 아주 대단한 것 때문에 열정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열정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 열정이 생겼을까, 언제 가장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핀업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 루비가 뭔지도 모르고 루비 핀업을 할 때 루비가 돼보지 않은 입장에서 음, 루비가 되면은, 루비 미팅회를 가면은 공기도 다르고, 밥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기지 뭐가 다를까? 하면서도 그렇게 모든 분들이 루비 미팅회를 와. 그러면 밥도 다르고 거기서 먹는 김치는 김치도 달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루비 미팅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김치는 똑같고요. 공기도 똑같은데 그곳에 모이는 분들의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구나. 그렇게 해서 루비가 갈 때 굉장히 열정을 내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갈 때 다이아몬드는 되게 높은 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오로지 권리소득에 관심이 있었지 핀업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다이아몬드를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이 다이아몬드 핀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핀업을 할 때까지도 그렇게 자극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냥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톡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방? 저 톡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관심도 없던 다이아몬드를 2달 만에 해버렸거든요. 멋지세요. 그리고 블루다이몬드가 진행을 할 때는 다른 핀들은 그냥 한 달을 유지를 하면 그것으로 핀업을 인정을 해주는데 블루다이몬드는 2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2달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블루다이몬드가 됐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와, 큰일 났네. 나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 또한 몇 년 동안 미루고 도전했다가 다시 또 미끄러지고 이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누군가가 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스폰서님이 강변 스폰서님인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블루다이아몬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할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도 없어요.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돌아보니까 블루다이아몬드를 하면은 뭐 커미션이 많아지고 뭐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저를 움직이게 했고 그것이 저의 열정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 강병훈 리더님이 어, 본인이 너무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아 가고 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 좌석에만 회사 행사에서 물병이 놓여 있는 걸 보고서 나도 저 자리에 꼭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서 바로 그 해에 골드였다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장님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돼서 사장님을 그 열정으로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의 그럼 꾸준함의 비결은 역시 어찌 보면 권리소득입니다. 결국 권리소득인가요? 네네. 결국은 그 권리소득도 핀업이 돼야지만 내 권리소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권리소득에 대한 생각을 저 하나도 놓지 않았, 한 시간도, 한시 반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꾸준함의 비결이 권리소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열정이 왜 사라지는 것 같으세요? 파트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사장님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정체기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또한 또 작은 것 같거든요. 핀업을 했다가, 때로는 다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잠깐의 감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돌아보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를 보니까, 어, 그날그날의 재구매가 좀 적어지던가, 아니면은, 제품을 이제 유통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거나,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럴 때 보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그래도 몇몇의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파트너의 움직임 하나가 내 열정을 떨어뜨리나?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와 함께보다 내가 끝까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든 권리소득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왔다가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가 연결되고
사이트에서 알아서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열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라진 이유는 재구매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개로 연결되지 않을 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잠깐 다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파트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열정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지금 재구매나 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열정이 빠진 파트너에게 어떤 말로 격려를 해주고 계시나요? 어, 질문지만 주시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갑자기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어요. 어, 만약에, 어, 어제 만약에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날그날의 에너지를 못 내고 있다면 어제도 어제지만 지난달보다 내가 이번 달에 고객이 늘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레그가 내려가서 소개로 연결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 보자. 그것만으로도 내가 한 발 한 발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권리소득, 그다음에 자산소득, 비활성소득, 비활동소득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TRM와 프리즘 IO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한 발이라도 나가고 있는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내 마인드가 성장을 했는지 그거를 성장한 마인드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권리소득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은 지난달보다 웬만하면 고객이 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 나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열정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장님의 파트너들의 성장, 이것을 격려하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계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강병원 스폰서님도 30년 사업을 하셨지만 제품이 인도에서 막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동한방에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떨림을 막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업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체기가 왔고 뭐 이렇게 조금 왜 열정이 사라지는가 할 때 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음, 어떻게 벗어났냐. 신업 권리소득 생각하신 건가요? 네. 어, 음, 이 정체기가 오는 이유를 보면, 어, 그리고 되고 싶은 눈앞의 목표, 눈앞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정체기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눈앞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정체기가 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눈앞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루었는데 정체기가 오히려.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일은 해보지를 않았고 이런 일일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권리소득 하나만 보고 시간의 자유함과 일하기 싫어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잠을 자면서 꿈까지 꾸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맞나? 근데 눈으로 확인을 한 거는 권리소득을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관문이 3,000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얘기하는 플렉스 포인트, 예전에는 그레이스, 플렉스 블럭 이런 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사업이지 사업을 한다면서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매출도 못해. 그럼 이건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3,000포인트를 너무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말일까지 3,000포인트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일에 마감하지 않기가 저의 목표로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25일에 하고 20일에 하고 점점 날짜를 당겨서 제발 말일에 마감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3,000포인트가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LOI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3,000포인트가 되고 나니까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보고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제 목전에 너무 3,000포인트가 컸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뜨는 걸 보면서 한다고 다니는데 시스템에도 나오고, 뭐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고, 파트너와 뭐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형제라인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루비가 오면 루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루비가 되고 나면 루비 했네 이러고 뭔가 성취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뭔가를 또 해놓은 것 같고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내가 또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 그냥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쉬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이게 루비 해저든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누스키는 또 파트너들과 놀면서 일하는 것 같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정체기로 오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벗어날까, 정체기를. 이걸 분명히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정체기 있을 때는, 아, 이게 정체기구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시스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미팅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뭔가 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정책인지 해저든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로 남는 게 내가 명단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가 늘어나지 않고 파트너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음, 그렇게 뭔가를 하는 척하고 있으면 파트너분들도 역시나 뭔가를 하는 척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파트너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뭘 하냐면 일단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해요. 그냥 명단을 쓰고 그들에게 머릿속에서 뭐 선입견을 빼고 해라 뭐 이런 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약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냥 애써. 그리고 처음에 정책에서 벗어날 때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굳이 내 에너지를 뺏을 일은 없고 나를 좋아하고 뉴스킨 제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뭔가 빌드업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나다 보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자극을 받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에 맞아요. 참여하지 않으면 명단에게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는 너무 빠르고 1년은 길지만 하루는 굉장히 빨리 1년을 짧지만 하루는 굉장히 길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 시간이 명언인데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하루가 가버렸네? 이렇게 하지만 1년은 긴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짧고 하루는 긴데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시스템에 참여해서 오늘의 성의도 같은 거 듣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 말을 한번 뱉어보고 이렇게 그때그때 용기를 내보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 정책이라는 게 사실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왔는지 사장님의 말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사업하면서 한결같이 고수하는 원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고수하는 원칙. 보상을 저는 제가 고수하진 않거든요. 아, 보상은 제가 고수 안 해도 뉴스캔에서 고수해 주는 거니까. 어,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예요. 거기에서 사극이었는데 머슴 둘이 한 집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 남자 머슴이 여자 머슴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데 남자 머슴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 머슴이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 있을 때쯤 그 집에 새로운 신규 머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규 머슴이 이 여자 머슴한테 뭐 미소를 띄워주고 누님 누님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자 머슴이 그 새로운 머슴에게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가는 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원래 있던 그 머슴이 아니 어떻게 쟤는 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저 이제 들어온 놈이 쟤한테 저렇게 해준다고 거기에 넘어가서 저렇게 웃음을 주고 그럴 수 있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주인한테 했어요. 주인한테 했더니 그 주인이 그 머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걔한테 어떻게 하냐고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냐. 걔한테 가서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추측하지 말고 사실만 보고 사실대로만 하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감정을 보거나 이러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자. 그게 나를 향한 지적이든 그 사람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것든 어떻든 상관없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버리자. 그래서 추측하지 말고 사실만 보고 듣자. 그래서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되는 생각을 하고 되는 생각을 하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 하나 뭐 미소를 지어라 뭐를 해라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모든 게 사업에 도움이 되면 내가 가져가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패스하고 요게 저는 제가 고수하는 원칙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품 뭐 보상 뭐 로드맵 이런 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회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짜주잖아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기회를 저희한테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뉴스킨은 그냥 뉴스킨 자체가 기회인 것 같거든요. 매 순간 뉴스킨이 마케팅을 고수해 주는 것도 기회고 모든 게 다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수하는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측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추측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리 사업에 이렇게 다양한 기회들을 사장님께서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지금, 이런 기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뉴스킨의 기회는요. 그냥 뉴스킨 자체가 기회고요. 네, 저한테는요. 네, 자체가 기회고 이 뉴스킨은 그냥 사람들의 본능을 터치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뉴스킨에서 주려고 하는 것들도 보상도 그다음에 제품도 보면 보상은 비활동 소득이라고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내가 하기만 한다고 하면 끝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네,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싫어할까? 다 좋아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예뻐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젊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그다음에 아프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안 아프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게 다 안 돼서 못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모든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두 다가 뉴스킨에서 주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앞으로는 더 커질 건데, 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게 만약에 검증이 되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리크루팅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매일 다니면서 뉴스캔에 대한 자랑질을 하는 것 같아요. 뉴스캔은 진짜 어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따져보면은 진짜 싫어하는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막 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어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의 지갑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뉴스킨의 제품과 뉴스킨의 로드맵은 전혀 문제가 없다. 돈이 없는 탓을 맞습니다. 해야지 가격이 비싼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맨날 자랑질하고 다녀요. 네, 아주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나의 떨림을 위해 딱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마음을 먹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게 꾸준한 관계 유지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바꾼다 그러면 꾸준한 관계 유지 습관을 더 키워서 명단을 더 넓히고 그리고 그들과 꾸준한 관계 유지하는 거를 저는 이 올해는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돼야 아부다비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시드니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입니다. 네, 시종일관 권리소득 생각하기.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은 김영숙 사장님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뽑은 키워드였거든요. 시종일관 권리소득 생각하기. 오늘 의도적인 노력. 오늘 랑연 라이브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 의도적인 노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 메시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최고의 리더, 30년 동안 우리 뉴스킨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조기철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일입니다. 아이고, 옥강미 사장님 처음 진행해서 어떠십니까? 음, 너무 처음 힘들어요. 진행하는데 이걸 매달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옥강미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산화 제품을 한 두 배는 먹어야겠는데요. 엘리먼트랑 필카 두 개, 두 배를 복용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게 쉬워 보여도 처음에 진행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렇게 뭐지? 같은 이쁜 마음으로 같이 하니까 다 괜찮습니다. 자, 어제가 2월 9일 30주년 생일 파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걸쳐서 뭐 저기 여수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또 서울 강변에서도 또 본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5군데에서 오원 방송을 했는데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리더스쿨에 모여가지고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혼자서 그냥 링크 받아가지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그 느끼는 떨림이라고 해야 돼. 이번 주 주제가 떨림이니까 떨림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여러분들 강변에 가서 같이 들었던 사람과 혼자서 링크 받아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들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듣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에서 오프라인은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계속 떨림을 주고 싶다면 오프라인에 참여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데 갑자기 그 어제 행사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오네요. 30주년 하면서 어제 이제 30년 된 리더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도 하고 했어요. 방송도 같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몇 어카운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있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번 주변에 네트워크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어느 뭐 후원, 방판이 됐건 네트워크가 됐건 한번 물어보세요. 그 회사에서는 30년 이상 일한 사람, 아니 30년도 몰라. 20년 이상 일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지금 커미션을 받고 계속 일하는 리더가 있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 뉴스킨 코리아에서는 30년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리더는 56억 카운트입니다. 놀랄 만한 숫자죠. 대단한 겁니다.
56억 카운트라는 사람이 96년도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이거를 20년으로 좁히면 더 많아지고요. 10년으로 좁히면 더 많아집니다. 그게 뭐냐? 오늘 김영국 사장님이 얘기한 권리소득이 실제로 일어나냐? 아니면 잠깐 사람이 모일 때는 돈이 됐다가 그냥 금방 또 수입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를 찾냐? 이 차이거든요. 오늘 김영국 사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네. 권리소득만 생각하고 권리소득만 바라보고 간다는 그 말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회사, 우리나라에 30년 넘은 회사가 어찌됐건 A사랑 우리 회사 두 개밖에 없고, 다른 회사, 많은 회사들이 20년 넘은 회사라 해도 20년 동안 하고 있는 리더가 진짜 한둘 꼽힐까? 거의 없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저는 이거는 공인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입증이 돼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할 가치가 있는 검증이 된 일이다. 입증이 된 거다. 공인된 검증, 공인된 입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업과 제품의 두 날개가 균형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사업과 제품의 두 날개를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든 오프라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이번 주 주제가 나의 떨림의 기회다. 이 떨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서 아주 고전이죠. 그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서 보면 이 챕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이렇게. 읽어봐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바로 그때이다.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래라고 하는 책 제가 책 출판 뭐지 이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뭐라 하나요? 이제 단어가 이렇게 북콘서트 북콘서트 할 때 받았던 건데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내가 정신 차렸을 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보통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언제 때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정신 차렸을 때가 기회예요. 그게 언제가 됐건. 그 정신 차렸다는 게 뭐로 표현됩니까? 떨림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떨림은 사람마다 각자 표현이 다릅니다. 그게 꼭 이렇게 해야지 떨리는 거고 꼭 어떻게 해야지 떨리는 거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듣고 자극받으려고 노력하는 이것도 작은 떨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아주 잔잔한 떨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김영숙 리더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가 머릿속에 잡히는 게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의 누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김영숙 사장님은 시스템 속에서 꾸준하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약속을 잡는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떨림을 계속 내가 자극을 받으면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봤을 땐 푹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툭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소한 떨림과 사소한 결과들의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떨림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떨림을 아주 사소한 행동의 변화로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오늘 나는 아까 김영수 사장님이 약속을 잡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떨림을
어떤 행동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제, 나의 떨림의 기회이다.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 이 잔잔한 떨림서부터 큰 떨림서부터 굉장히 많은 흥분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의 그때에 맞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그때그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 중에 가장 전제되는 용기가 나를 인정하는 용기예요. 아, 내가 이 떨림이 있다.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청춘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보다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멈춰져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내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행동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까 프리즘 얘기 나왔는데 프리즘이 어제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만큼 다 나갔어요. 한 2,000개 정도는 사업자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자가 시스템에 안 나오는 사업자가 많잖아요. 그런 사업자를 제외하고 제대로 시스템에 나와서 일하는 사업자는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거다. 2,000명 정도는 우리가 정신 차린 리더가 있을 거다. 정확히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곧 아마 오늘 발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우리한테 선물을 또 하나 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리즘을 갖고 다니면서 엘리먼츠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아마 엘리먼츠 12개 묶음 판매를 아마 회사가 곧 우리한테 선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리즘을 하고 다니면서 뭐 설 때도 그렇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묶음 판매 12개 묶음 판매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뭐 15%가 됐건 얼마가 됐건 저렴하게 판매가 되겠죠. 12개 해봐야 3인 가족이 쓰면요. 4개월치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4개월치죠. 12개 묶음을 해봐요. 4인 가족이면 3개월 치고.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인이 되고 하면 4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품에 또 그런 또 시장을 펼칠 수 있게 회사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회사가 또 다른 선물을 주는구나. 우리가 프리즘을 하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선물을,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떨림을, 많이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더 스피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규철 리더님의 리더 스피치를 끝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내일 또 다시 저를 봐야 돼요. 내일은 얼마나 더 많은 설산해지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